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6일 수요일 RK9 뉴스 시작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은 현명하고 논리적인 결정을 내렸다고 찬사를 보내 앞으로 어떤 사태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일단 한반도 위기 국면은 진정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달 말 또는 다음 달 초에는 강수를 두거나 말폭탄을 쏟아내기 쉬운 변수들이 남아있어서 긴장 완화, 대화 국면 전환을 속단하기는 어려울 걸로 보입니다. 첫 소식 워싱턴에서 한면택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에게 이례적으로 찬사를 보내는 트윗을 날려 어떤 여파를 미칠지 주시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북한의 김정은이 매우 현명하고 상당히 논리적인 결정을 내렸다. 안 그랬다면 재앙적이며 용납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 김정은 정권이 괌 주변에 화성 12형 중장거리 미사일 4발을 발사해 포위 탄착시키겠다는 위협을 했다가 당분간 미국의 태도를 지켜보겠다며 한 발 물러서는 태도를 취하자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긍정평가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긍정의 메시지로 받아들여진다면 말의 전쟁으로 고조됐던 한반도 위기 국면을 일단 진정시키고 나아가 대화 협상 국면으로 전환시키는 노력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미 국무부에서는 연일 북한과의 대화 노력을 지속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북한과의 대화에 도달하는 방법을 찾는데 계속해서 관심을 두고 있다. 그것은 김정은에게 달려있다며 대화 협상 국면으로 전환시키려 애쓰고 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찬사가 자신의 초강경 경고에 눌린 김정은 위원장의 후퇴로 몰고 갈 경우 북한의 자존심을 건드려 말의 전쟁이 재발되는 등 긴장을 다시 고조시킬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아직 8월 말 9월 초 사이에는 언제든지 긴장이 다시 고조될 수 있는 변수들이 남아있어 속단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오는 21일부터 한미연합훈련인 을지 프리덤 가디언이 시작되기 때문에 북한이 또 한 번 무리수를 두거나 말폭탄을 쏟아낼 경우 한반도 해빙 대화 협상 국면 전환은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북한 김정은 정권은 한미연합훈련 기간 중 또는 9월 9일 창건일을 전후해 강수를 두는 경우들이 흔하기 때문에 긴장감은 그대로 남아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R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북한의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괌 포위 사격 발언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화염과 분노 직면, 그리고 군사 옵션의 장전 발언 등 한반도를 둘러싼 일촉즉발의 경고성 발언이 이어진 가운데 미국과의 공조 속에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끄는 노력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한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국의 군 정부 관계자들은 북한 김정은 정권이 핵을 미사일에서 탑재해 발사할 수 있는 단계가 빠르면 6개월 내로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군 정치에 관련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핵탄두를 소형화해서 ICBM에 탑재할 수 있는 능력이 임박한 것으로 위협의 강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판단은 아마 생각보다 ICBM 개발 속도가 빨라서 아마 한 6개월에서 한 12개월 정도면 거의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지 않을까. 다시 말하면 핵탄두를 소형화해서 ICBM을 쓸 수 있는 정도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이렇게 북한이 집요하고 핵무장을 고집하는 것은 체제 유지와 선전을 위한 김정은 정권의 생존 문제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체제의 어떤 선전 이런 정도도 있을 거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어떤 핵 국가로서의 위치를 갖고 이제 미국하고 협상을 하겠다. 이러한 의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 정부는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 2371호를 통해 중국과 북한에 대한 압박의 강도를 더 높여가고 있습니다. 북한의 석탄이라든가 또 수산물을 이제 금지하기 때문에 네. 이제 이거를 만약에 중국이 정말 제대로 이행을 하면 거의 북한 수출의 한 10억에서 한 15억 불 정도가 지금 줄어들기 때문에 네. 이제 상당한 타격이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취할 수 있는 태도는 북한을 압박하면서 대화의 장으로 나오게 하는 것인데
군사적 행동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만 현실화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민족의 몫이 될 것이 자명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이 대화하자고 해가지고 북한이 바로 나올 것도 아니고요. 왜냐하면 이미 대안을 지적을 했는데 북한이 다 무시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어떻게 보면은 미국과 공조를 해서 압박을 하면서 그것이 이제 압박을 위한 압박이 아니고 그를 통해서 북한이 어떤 그 대화의 테이블로 나와서 협상할 수 있는 그러한 방향으로 가는 것이. 현재 트럼프 정부 내 한국과 한반도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 고위 관료들이 많지 않아 긴 호흡을 갖고 차분하게 한반도 상황에 대처하도록 하는 노력들이 미주 한인 동포사회의 역할로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제가 볼 때는 이제 김정은이나 트럼프가 다 자기들이 뭐 하고 있는지 알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쉽게 전쟁이라든가 이렇게 그 군사적 행동으로 가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시지 말고 좀 차분하게 보면서 또 우리가 한국의 상황을 좀 미국에 잘 알릴 수 있는 그러한 노력들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RKTV 뉴스 조한규입니다.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보유자산 축소 계획을 다음 달 발표할 걸로 보입니다. 연준이 오늘 공개한 지난달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정례회의 의사록에 따르면 위원들은 회의에서 자산 축소 시기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자산 축소 계획 발표와 관련해 대다수 위원은 차기 회의 때까지 기다리자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회의인 9월 FOMC 회의에서 연준의 보유자산 축소와 관련한 발표가 있을 걸로 보입니다. 위원들은 이와 함께 물가 상승세 둔화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일부 위원은 저물가를 우려하며 금리를 추가 인상하기 전에 인내심을 가질 여유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연준은 지난달 25일부터 26일 개최한 FOMC 정례회의에서 금리 동결을 결정했습니다. 또 4조 5천억 달러 규모의 보유 자산을 비교적 가까운 시일 내에 축소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연준의 자산 축소가 오는 9월과 10월쯤 시작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인종주의 발언에 실망해 백악관 자문단이 잇따라 사퇴하자 두 개의 자문회의를 아예 해체하는 맞대응 조치를 취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대응은 인종주의 분열과 갈등을 부채질하고 업계와의 협력, 정치권의 협치 등을 모두 어렵게 할 것이란 지적입니다. 김태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인종 갈등을 부채질한다며 세계 노동계 대표들이 백악관 경제자문단에서 잇따라 사퇴하자 두 개의 자문회의를 아예 해체해버리는 맞대응을 하고 나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6일 트위터를 통해 나는 제조업 자문위원회와 전략정책 포럼에 참여하는 업계 대표들에게 압력을 넣는 대신에 두 곳 모두 해체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 직속 제조업 자문위원회는 당초 올 1월 28명이 참여해 출범했으나 이번 사태를 다루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 태도에 반발해 해체시까지 9명이나 줄줄이 사퇴했습니다. 전미 제조업연맹 스코펄 회장, 다국적 제약회사 머커의 케네스 프레이저 회장, 인텔의 브라이언 크러제니치 CEO, 스포츠 브랜드 언더아머의 케빈 프랭크 CEO 등이 줄줄이 사퇴를 선언했습니다. 또한 최대 산별노조 연합체인 AFL CIO의 리차드 트럼카 회장도 편견과 국내 테러를 용인하는 대통령을 위한 위원회에는 앉을 수 없다며 탈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버지니아 샬럿츠빌 폭력 사태에 대해 양비론에서 극우단체 비판, 다시 양비론으로 번복하는 바람에 백인 우월주의, 인종차별 등을 부채질한다는 비판과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태도는 즉각 백인 우월주의자들을 북돋아주고 인종주의, 인종 갈등, 인종 증오, 내부 테러를 부채질할지 모른다는 공포를 확산시키고 있다고 미 언론들과 전문가, 정치권 등이 일제히 우려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RKTV 뉴스 김태국입니다. CNN 방송이 도널드 트럼프는 우리가 생각했던 그 사람이었다. 반지도자며 미국의 안녕에 위험한 사람이다 라고 강도 높게 비난했습니다. CNN의 크리스 실리자 에디터는 샬럿츠빌에서 도널드 트럼프의 실패는 정치적인 게 아니라 도덕적인 것이었다라는 제목의 홈페이지 머릿기사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서 트럼프 타워에서 한 그의 발언은 미국의 인종사와 현실에 대한 놀라운 무지를 드러냈을 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 옹호할 수 없는 입장을 천명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줬다고 비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뉴욕 트럼프 타워에서 샬럿츠빌 유혈 사태가 백인 우월주의자들뿐만 아니라 맞불 시위 세력에도 책임이 있다며 양비론을 제기한 점을 정면으로 문제 삼은 겁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12일 유혈 사태의 배경을 놓고 백인 우월주의자를 분명히 지목하지 않은 채 여러 편의 증오와 편견이라고 표현을 썼다가 엄청난 역풍에 직면하자 인종차별은 악이라고 물러섰지만 어제 다시 두 편에 다 책임이 있다고 발끈하고 나섰습니다. CNN은 이러한 도덕적 상대주의를 향한 트럼프의 시도는 증오를 촉매로 삼아 정치적 힘을 키우려고 하는 것이어서 더욱 위험하다며 이 같은 상대주의를 좋아할 이들은 미국의 백인 우월주의자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RK9 뉴스 잠시 후에 계속됩니다.